서 변호사님,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심, 송심, 송명일체 이렇게 두 사람이 손발을 맞춰왔는데 과연 이재명과 송영길의 앞날이 어떻게 될 건지. 지금 순방치안이라고 송영길이가 무너지면은 결국 이재명도 무너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많은데, 송영길이 사실은 이재명이 그 귀국 압박을 한 것에 대해서 매우 섭섭해 했다는 거예요. 기자회견 전까지 이제 개인적으로 뭐 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들려오는 얘기는 빨리 들어와서 해결하라. 당신이 해결을 하니까, 아니, 당에서 좀 도와줘도 시원찮을 마당에 완전 이거 손절이냐 뭐냐 이렇게 불평이 많았다고 그러네요. 뭐 그럴 수 있지만 이재명하고 송영길이 통화해서 제가 보기에 그냥 돌아오라고 이렇게만 이재명이 안 했을 겁니다. 아마 이게 돌아오면 우리가 이게 당의 총력을 기울여서 어떻게든 사법부를 움직여서 너 구속 안 되도록 네. 우리가 이게 도와줄게. 그랬겠죠. 뭐 당근을 달랬겠죠. 당근을 제시를 했겠죠. 우리가 이게 당의 총력을 기울여서 검사 수사 막아주고, 예. 그다음에 그 구속 안 되도록 도와줄 테니 사법부에 어떻게든 간에 사법부에 그 좌파들이 많잖아요. 예. 김명수부터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근데 너 돌아와가지고 좀 이게 그 부는 쇼를 좀 해라. 아마 이렇게 이재명이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돌아왔는데요. 오늘 재밌는 이게 기사가 하나 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비행기를 탔어요. 아마 이게 지금 오늘 도착할 겁니다. 근데 오후 3시죠. 비행기를 타는데 빨간 책을 하나 딱 옆에 끼고 있더라고, 송영길이가. 옛날에 한동훈 장관도 해외 나갈 때 뭐 빨간 책 끼고 지금 이제 나가. 그 한동훈 뭐 흉내 내느냐고 난리던데 인터넷 보니까 그래요? 제목이 안 보여. 한동훈 장관은 그 빨간 책이 그때 그 투키디데스 있잖아요. 예, 투키티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 있잖아요. 페로폰네소스 전쟁. 예. 페르시아 전쟁이 있고, 네. 그다음에 펠로폰네소스 그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싸운 아테네가 그래갖고 그 망했죠. 투키디데스가 쓴 거. 이 빨간 책을 한동훈 장관은 가져간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요즘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뭐냐면 이제 그 패권국이 있고요. 그게 패권국이 예를 들어 미국이 패권국인데 중국이 치고 올라오잖아. 이럴 때 기존의 패권국이 위협을 느끼면 전쟁이 난다는 거죠. 이게 그 투키디데스 함정이거든요. 근데 한동훈 장관은 이제 그런 어떤 외교나 이런 이제 측면에서 그 책을 가져갔는데, 이 송영길이는 도저히 빨간 책을 가져왔는데 제목이 안 떠요. 아, 그래요? 무슨 책인지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기자들이 있었을 텐데, 거기 파리 특파원들이 있으니까. 제목을 안쪽으로 가렸는지 빨간데, 제가 여기 빨간 책 중에 가장 유명한 빨간 책은요, 중국에 쓴 데 그 성경보다 많이 팔린 제일 유명한 게 그 모택동 전집이잖아요. 예, 모택동 의록. 예. 그때 그 빨간 책이었거든요. 전부 게 홍위병들이 빨간 책 모택동 그 의록을 들고 했던 게 있거든요. 엄청나게 책 많이 팔렸습니다. 예. 과연 이게 송영길이가 좌파니까 모택동 의록인지, 아니면 이게 별명이 송트남이거든요. 맞아요. 베트남에 송트남. 갔다 오니까 그 분홍색, 빨간색. 예, 베트남의 국부는 호치명입니다. 예, 호치명이죠. 호치민, 호지병. 예, 호지명. 그러니까 이게 그 혹시 이게 송트남이니까 호지명 의록이나 평전을 가져온 건지 뭔지 상당히 궁금한데, 하여튼 한동훈 흉내를 딱 내더라고. 빨간 책을 가방이었지. 이게 딱 팔에 옆에 끼고 있는 게 아마 이제 어떤 책인지 상당히 저는 궁금합니다. 근데 이 송영길은 정계 은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탁 선을 그었더라고요. 모든 문제를 해결한 뒤 당에 복귀할 것이다. 자기의 정치를 하는 목적은 평화 통일, 민족 화해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송영길이가 유인태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그 구질구질하게 놀지 말고 정계 은퇴 깨끗이 해라 그랬는데, 이 송영길이가 아직까지는 정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 보면은 이재명하고 손을 잡을 수도 있고, 결국 아까 얘기대로 서 변호사님 예상대로 한 3년, 5년 받으면 이제 정치론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재정생명이 끝나는 거니까. 그 후에도 이제 피선거권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하고도 완전히 깨지고, 이재명에 대해서 야, 뭐 도와준다고 들으라 그러더니 나만 완전히 그냥 이렇게 싹둑 잘라갖고 꼬리 자르게 하느냐,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앞서서도 대선 때 내가 총선에 불출마 선언도 있고 인대가 끊어지고 망치 테러를 당하면서도 그렇게 도와줬다. 인천 계양을까지도 이렇게 넘겨주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이재명한테 들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이제 그 송영길이는 제가 좀 잘 알잖아요. 예. 송영길이가 이게 혼자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제 그 자기가 지금 최대한 버틸 때까지 버텨보겠죠. 그리고 이게 도저히 안 돼가 자기가 뭐 구속이 되고 네. 형량이 많이 나고 하면요. 언젠가는 이게 저는 뭐 같이 물귀신처럼 이재명과 같이 죽지. 아마 이게 내 혼자 이재명을 위해서 내 혼자 죽겠다. 뭐 이런 거는 안 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게 그 자사 당사 자기도 죽고 언젠가는 이게 당도 죽는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마 이제 송영길이가 들어온다니까 또 이제 황당한 개변한 게 박지원이 말고 김민석이라고 있잖아요. 민세라고. 저는 김민석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한 김민석이가 뭐라 했냐. 야, 저는 이게 황당하더라고. 동시대 정치인 중에 가장 열심히 공부한데 학구열. 그러면서 이게 그 집이 없는 드문, 자기도 집이 없고 송영기도 집이 없다는 거예요. 집이 없는 드문 세대인데 청빈까지 말하기는 거창하지만 네. 물욕이 적은 사람임을 보정한다. 자기가 보정한다는 거예요. 김민석이가. 네. 송영길이가 청빈까지는 모르지만 물적 욕심이 없다. 이거는 이게 지가 보정한대, 김민세가. 네. 그래서 제가 이게 김민세의 경력을 또 다 뒤져봤죠. 김민세가. 이 사람이 이게 2002년에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나왔거든요. 예. 그때 SK 송길성 회장 있잖아. SK. 손길승이죠. 예. 예. 회장. 예, 송길성. 한대 2억을 받은 거예요. 2억 받아서 이제 그 징역 파들의 집행유예 2년. 2억을 받은 거죠. SK 그룹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2008년도에, 이거 2002년이고요. 2008년도에 정치자금 7억. 7억을 받은 거예요. 야, 자기가 이게 뇌물을 이게 2억 받고 7억 받아가 사법 처리까지 된 자가 자기가 이게 보정한데 물욕이 적다고. 그래, 김민석이 니보다는 송영길이가 깨끗할지는 몰라. 왜, 김민석이 너 돈을 이게 얼마나 받아보냐고 몇 번. 걸린 게 이 정도면. 근데 김민석이 너보다 깨끗하다고 이게 청빈한 거냐고. 그렇잖아요. 네가 워낙 시커머니까 니보다만 이게 좀 하얗면 다 하얀 사람이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지금 이게 송영길이가 뿌린 돈이 얼만데 자기가 이게 뭐 물욕이 적은 사람이다? 이런 데 말도 안 되는 이런 데 저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 이제 송영길의 정치 생명 끝났다 봐야 돼요. 송영길이가 다시 이게 재개하는 길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이제 처벌되면 정치자금법 하고 이제 정당법은 또 이게 피선거권이 오랫동안 제한됩니다. 예. 그러니까. 따라서 이게 지금 송영길 나이도 82학번인가 그렇잖아요. 한 58세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앞으로 이게 재판하고 처벌되고 하면 10년간 피선거권 묶이는데 어떻게 복귀합니까? 저는 이제 복귀할 길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송영길이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이고 김민석이가 아마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인데 송영길이가 한해인가 빠를 겁니다. 자기들끼리는 또 통하는 게 뭐 있는 것 같은데 김민석이 재선 의원 뭐 할 때 서울시장 나간다고 할 때 참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후에 꼬꾸라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다시 살아났고 그 형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물러나라는 그 예. 촛불 집회 그걸 또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하여간 형제판에 아주 그냥 쌍으로 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재명이가 일단 송영길이가 그래도 순순히 들어왔으니까 그 위기에서 탈출 절반은 성공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위기 탈출이 아니라 이재명한테는 송영길이가 비수가 될 것이다 결국은. 네.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은 윤관석이나 이성만 그리고 그 10명 내지 20명 되는 그 의원들에 대해서는 일체 입을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뭐 출당시켜야 한다 어쩐다 했다가는 지금 체포동의원 오면 이 사람들이 다 찍어불면 끝나잖아요. 자기도.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송영길과 이재명은 파탄으로 갈 수밖에 없고 서로 바지가장이 자꾸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수렁 속으로. 그럼요.
지금 이 기자들도 그 돈 받은 국회의원 명단 있잖아요. 예, 지금 다 돌아다니. 기자들도 이게 다 아는 걸 검찰이 모르겠습니까? 예. 제가 근데 아까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녹취록막에 그 이정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박우식 씨하고 정모식의 녹취록이 많고요. 예. 증거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걸 이렇게 증거가 산을 덮고 바다를 메운다 그럽니다. 이런 걸 이렇게 보통 차고 넘친다 그래요. 예. 따라서 이제 뭐 제가 보기에 그 20명 이상 국회의원들까지 다 증거를 이렇게 확보하고 있는 거고 다만 이제 검찰은 검찰의 시간표대로 뭐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안 갑니까? 이게 원래 어디서 나오냐면 아라비아 사막 있잖아요. 예. 거기서 이게 놓은 말이는 뭐 아라비아 사막은 이게 낙타를 가지고 운반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운반 수단이 낙타인데 근데 그 집집마다 개를 많이 키우는데 개가 막 도둑인 줄 알고 짖어도 낙타는 의연하게 걸어가면 나중에 개가 깨갱하고 소리 꼬리를 내린다는 거죠. 기운이 그렇게 이걸 돼. 가지고 이제 그 변형돼서 걔는 개가 이제- 짖어도 기차는 간다. 예. 낙타는 간다. 원래 의원은 그거예요. 그렇군요. 제가 보기 그러면 이게 개가 깨갱하고 이게 꼬리를 내립니다. 낙타를 보면 무서워서. 예. 따라서 저는 뭐 지금 이게 요란하게 뭐 개들이 짖고 있어요. 뭐 이재명이라는 개도 짖고 송영길도 이게 말도 안 되는 개소리 늘어놓고 뭐 이게 짖고 있는데 뭐 검찰의 수사는 그대로 이게 본래 검찰의 수사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그대로 이게 직진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한번 지켜보십시오. 강내구 기각 이게 뭐 엄청난 자질이 아닙니다. 그대로 이게 수사는 진행되는 거예요. 좀 있으면 이게 바로 뭐 박용수 이제 보좌관 하겠죠. 박용수. 예. 그리고 이제 그 윤관석, 이승만 하고 그다음에 송영길이 오니까 안 그래도 이게 때 되면 부를 거예요. 뭐 자기를 빨리 불러달라는데 검찰이 뭐 불러달라고 불러주고 부르지 마라 안 가겠다 해서 뭐 안 가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딱 이 검찰의 시간이 되면 송영길이 딱 부를 테니 그때 가서 이게 송영길이가 검찰에 가보면 자기도 이게 깜짝 놀랄 거예요. 자기도 변호사고 악소리 날 뭐 겁니다. 저거 형은 또 변호사 쓰겠지. 예. 자기 형도 이게 판사 출신 변호사 아닙니까? 고법 부장판사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국 때 놓았는데 예. 그분이 예. 근데 그 뭐 가보면 상상 외로게 많이 불어났더라. 제가 그러잖아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도 진짜 이게 처음에 재판 거부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많아서 많이 남았잖아요. 재판 보이콧할 때. 그때 십몇만 장 되는 기록을 다 복사해서 읽어봤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요. 다 읽어봤더니 딱 한 명 김기춘 있잖아. 김기춘만 박근혜 대통령은 모르고 내가 알아서 다 했다.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있잖아. 예. 딱 나머지는 게 전부 박 대통령이 시켜서 다 했다. 특히 제일 심한 게 안종범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기도 윤관석, 이승만이가 제일 먼저 가보면 이게 송영길이가 제일 마지막 가보면 예. 결국에 어떻게 안 불어났습니까? 다 불지요. 자기가 하면 이게 5년 구속될 텐데 송영길이가 신분을 봉투 갖다 주려 했다면 잘하면 이게 불구속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잘하면 이게 벌금형으로도 막을 수 있잖아. 예. 그럼 또 출마할 수 있거든. 벌금형까지는 출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그 송영길이가 가보면 이게 자기도 깜짝 놀랄 이런 게 증거가 수집돼 있고 또 이게 부른 사람들 진술을 보면 정말 이게 인간적인 배신감이 많이 들 정도로 근데 그건 인지상정입니다. 예. 자기부터 살아야지. 아니 송영길 보호해준다고 해서 이게 자기가 배치 떨어지고 구속되고 그럴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죠. 이재명이 또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기가 살라고 결국은 송영길을 꼬셔가지고 들어오기는 했지만 거기서 손 딱 끊어버리고 현역 의원들은 보호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야 자기가 사니까. 현역 의원들 한 20여 명이 수사받았는데 그거 다 출당시키면은 그 사람들 나가가지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내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한 사람 희생시키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 입 봉해버리는 게.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